제 이름은 김희숙입니다. 69세입니다. 오늘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만기가 돼서 찾으러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요즘은 다들 앱으로 하세요. 은행 오실 필요도 없고요. 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뒤에 대기하던 젊은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들이 은행 와서 시간 잡아먹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적금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사회의 짐이 되는 노인이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적금 통장을 봤습니다. 300만 원. 3년 동안 매달 8만 원씩 모았습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쪼개서 모은 돈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한 번 큰 병 걸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요양원비. 2달치도 안 됩니다. 간병비. 한 달이면 끝입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 진입. 5명 중 1명 노인. 저도 그 5명 중 1명입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노인들 연금 축 내지 말고 제발. 우리 세대는 연금도 못 받는데 기성세대만 혜택 받네. 노인 복지 예산 줄여야 함.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늙은 게 아닌데. 우리도 젊었을 때 세금 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짐 취급하는 걸까요? 다음 주 화요일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심증 초기 소견입니다. 네,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지금 관리 안 하시면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 드시고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악화되면 스텐트 시술 받으셔야 할 수도 있고요. 스텐트요. 그게 얼마나 하는데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방금 찾은 적금 300만 원의 대부분입니다. 약값은 얼마나 하나요?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만 원. 지금 먹는 혈압약, 당뇨약 합쳐서 8만 원인데 여기에 15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한 달 약값만 23만 원입니다. 연금 120만 원에서 23만 원 빠지면 97만 원 남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평생 드셔야 합니다. 끊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약값 14만 8,500원입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 잔고 328만 원. 한 달 전만 해도 500만 원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봉지를 들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겠구나. 언젠가는 이 돈도 바닥나겠구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도 약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병원 다녀오세요? 네, 무릎 주사 맞고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해요. 비싸시겠어요. 주사 한 대에 12만 원이에요. 보험 안 되는 거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면 약값, 병원비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돈이 물처럼 빠져나가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젊은 사람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늙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 안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구나. 며칠 후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그 딸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왜?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 어제도 가습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지.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그저께도.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요. 나도 직장 다녀야 하고 애들 봐야 하는데 매일 엄마 걱정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은 싫어. 거기 가면 죽어. 차라리 집에서 죽을래. 엄마! 넌 나를 버리는 거야. 요양원에 쳐넣고 편하게 살려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크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요즘 저도 자주 깜빡합니다. 현관문 잠갔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습을 확인하려고 부엌에 두세 번 가기도 합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나도 요양원 가게 되는 건가?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화장지가 떨어져서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됩니다. 계산원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다시 해봐요. 이미 2번 시도했는데 안 되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봐요. 이것도 결제 안 됩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빨리 좀 해. 뒤에 사람 많은데. 할아버지는 땀을 흘리며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폐를 세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10,000원, 20,000원. 계산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 37,800원입니다. 37,000. 할아버지가 다시 세었습니다. 35,000원밖에 없네. 그럼 일부만 계산하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라면, 김치, 두부, 우유. 라면 빼주세요. 네. 뒤에 있던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게 내일의 나구나.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벤치에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비닐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다 말고 저도 모르게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제 쇼핑백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하나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불을 켜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 요양원 월 평균 비용 250만 원, 본인 부담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제 연금 120만 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재택 요양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방문 요양 하루 4시간 기준 월 본인 부담금 40만 원. 하루 4시간 뿐입니다. 나머지 20시간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24시간 입주 간병인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웃음이 났습니다. 400만 원. 제 1년 연금이 1,400만 원 조금 넘는데 간병인 비용이 400만 원이라고요? 치매 치료 비용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간 관리 비용 평균 2,134만 원. 본인 부담 의료비 연 487만 원. 간병비, 교통비 등 포함 시 가족 총 부담금 연 2천만 원 이상. 이 아파트가 4억이라고 칩시다. 치매 걸려서 10년 살면 2억입니다. 아파트 절반 날아갑니다. 팔고 나면 살 곳도 없습니다. 노인 의료비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44만 원. 75세 이상 789만 원. 85세 이상 1,043만 원.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노인 빈곤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40.4%, OECD 평균 14.8%의 3배.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기초생활수급 노인 60만 명.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46.6명. OECD 1위. 손이 떨렸습니다. 독거노인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177만. 전체 노인의 19.7%. 독거노인 고독사. 연간 추정 3,000건 이상. 시신 발견까지 평균 19일 소요. 19일. 거의 3주입니다. 3주 동안 아무도 모르게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미래구나. 도망칠 수 없구나.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건강해 보이던 때의 사진. 여보, 사진을 내려서 안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 경비실 가봐야 해. 아침 먹고 가요. 아니, 시간 없어. 늦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혼자였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그 후 1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저 멍하니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몰랐습니다.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떡해? 아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어요? 응, 엄마, 병원 좀 가봐요. 우울증 같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힘도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 신청하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한 달 후였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연금의 60%입니다. 남편 연금이 120만 원이었으니 제가 받는 유족연금은 72만 원. 제 국민연금 14만 원, 기초연금 114만 원 합쳐서 12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담당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돈 걱정이 시작된 게.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살았습니다. 남편이 경비일에서 150만 원, 기초연금 56만 원, 제 연금 14만 원 합치면 220만 원. 빠듯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86만 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외롭습니다. 밥 먹을 때 혼자, TV 볼 때 혼자, 아플 때도 혼자. 가끔 남편한테 말을 겁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심장이 안 좋대. 당연히 대답은 없습니다. 사진만 미소 짓고 있을 뿐입니다. 여보, 나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편하겠지. 나 혼자 남겨놓고 나는 어떡하라고. 사진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 늙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다음 날 오후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고등학교 동창 순이를 만났습니다. 어머, 이숙이, 순이야. 반가웠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도 그래.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할까?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파트타임 일해. 진짜? 무슨 일? 편의점 새벽 알바. 6시부터 10시까지. 아니, 우리 나이에 편의점을? 먹고 살아야지. 연금만으론 안 되더라. 순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족연금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돼.
집세 내면 남는 게 없어. 힘들겠다. 근데 더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야. 편의점에 70 가까운 할머니가 일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봐. 어떤 손님은 노골적으로 무시하더라. 에휴, 그래도 어쩌겠어. 일 안 하면 굶어. 아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준이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얼룩진 손. 편의점 물건 나르고 진열하느라 그렇게 됐겠죠. 이수가, 너는 준비 좀 해둬. 준비, 나처럼 되지 마. 나는 남편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했거든. 근데 갑자기 죽었잖아.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어. 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고.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늙는 거 진짜 무서워. 돈도 무섭고 외로움도 무섭고 아픈 것도 무서워. 이게 지옥이야. 지옥. 집에 돌아오는 길. 준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늙는 거 진짜 무서워. 이게 지옥이야. 저녁 7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응, 아들. 잘 지내니?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희망퇴직 권고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너 아직 47살밖에 안 됐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40대 후반부터 다 정리하려나 봐요. 그럼 어떡하려고? 퇴직금 받아서 일단 뭐라도 해야죠. 치킨집이든 편의점이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당분간 엄마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도 남았고 정말 미안해요. 아들아, 넌 내 걱정이나 해. 엄마는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힘든데, 아들도 불안한데, 제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습니다. 40대 후반 명예퇴직 재취업률. 40대 후반 명예퇴직 후 재취업률 37.2%. 재취업 성공해도 이전 연봉의 평균 62% 수준. 자영업 시작 5년 내 폐업률 80%. 아들이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한다고요? 80% 확률로 망합니다. 그럼 빚만 남습니다. 저처럼 됩니다. 연금만 받으며 쪼들리며 사는 노인이 됩니다. 아들아, 제발 실패하지 마. 제발 나처럼 되지 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들한테 기댈 수 없구나. 완전히 혼자구나. 정말로, 진짜로 혼자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준비해야 해. 지금이라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존 계획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사수한다. 병들면 끝입니다. 의료비로 파산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매일 걷기 30분. 무조건 약 빠뜨리지 않고 먹기. 병원 정기검진 절대 미루지 않기. 낙상주의. 집 안정리. 욕실 안전 손잡이 달기. 이건 협상 불가능합니다. 생존입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국민연금 86만 원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생활비 통장 50만 원 고정 지출. 비상금 통장 20만 원 의료비 대비. 미래 통장 16만 원 장기 대비.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합니다. 추납 가능 여부 확인. 수령액 늘릴 방법 상담.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 세 번째 디지털 생존력을 키운다. 내일 당장 복지관에 전화합니다. 스마트폰 교실 신청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립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모두 앱으로 갑니다.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배워야 삽니다. 네 번째 안전망을 구축한다. 혼자 죽지 않습니다. 고독사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갑니다.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 신청합니다. IoT 안전 센서 알아봅니다. 응급 호출기 설치 문의합니다. 그리고 매주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만든다. 사람이 약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합니다. 자원봉사 시작합니다. 교회든 성당이든 찾아갑니다. 사람 속에 있어야 삽니다. 노트에 적힌 5가지를 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관입니다. 저 스마트폰 교실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세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저희 수강생 중에 80대도 계세요. 이름이랑 연락처 주시면 등록해 드릴게요.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첫 수업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갖고 오셨어요? 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화 드릴 거예요. 받지 않으시면 댁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2가지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신청, 안부 전화 서비스 신청. 작지만 시작입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제 연금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어르신, 현재 월 86만 원 수령 중이시네요.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109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기초연금이요. 그게 뭔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안 하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소급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한 달에 2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과거에 연금 납부 안 하신 기간 있으세요? 네. 애들 키우느라 몇 년 일을 못했어요. 추납 가능하세요. 추납하시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5년 추납하시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12만 원. 큰 돈입니다. 추납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총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세요. 1200만 원. 적금 3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계산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 추납으로 늘어나는 연금 12만 원. 합치면 46만 2,510원. 지금 86만 원에 35만 원 더하면 132만 2,510원.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몰랐을까? 후회됐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돼.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이번엔 연령대별 생존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70세부터 90세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70에서 75세 황금기. 아직 건강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력을 최대한 키웁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균형 감각 훈련. 낙상 예방이 생사를 갑니다. 낙상 한 번으로 골절되면 요양원 직행입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경제활동을 계속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월 27만 원이라도 소중합니다. 자원봉사. 사회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디지털 능력을 완성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뱅킹. 이게 안 되면 10년 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행도 못 가고 병원 예약도 못 하고 물건도 못 삽니다. 배워야 삽니다. 건강검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암, 치매, 심혈관 질환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갑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 1,000만 원. 늦게 발견하면 5천만 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75세에서 80세 전환기. 슬슬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장보기 힘들어집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문턱 없애기. 3만 원. 안전 손잡이 설치. 15만 원. 미끄럼 방지 매트. 5만 원. 조명 밝게. 10만 원. 총 33만 원이면 됩니다. 이게 낙상을 막아줍니다. 낙상 한 번 비용이 수천만 원인데 33만 원은 투자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미리 알아봅니다. 아직 받지 못해도 절차를 숙지합니다. 막상 필요할 때 헤매지 않기 위해서. 신청부터 승인까지 3개월 걸립니다. 미리 준비 안 하면 그 3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주거를 재검토합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 계단 있는 4층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나? 선택지를 생각합니다. 옵션 1 작은 곳으로 이사. 1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가면 차액 3억으로 생활비 확보. 옵션 2 주택연금 신청. 4억 아파트로 월 100만 원 정도 연금 받기. 옵션 3 그대로 유지. 하지만 집 안개조 필수. 어느 것을 선택할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80에서 85세 생존기.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작.
하루 2시간이라도 장기 요양 3등급 받으면 본인 부담금 월 18만 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장보기 배달, 쿠팡 마켓컬리, 약 배달, 약국 배달 서비스, 병원 왕진, 방문 진료 서비스. 밖에 나가기 힘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IoT 안전장치 설치합니다. 낙상 감지 센서 20만 원. 응급 호출 버튼 10만 원. 움직임 감지 센서 15만 원. 쓰러져도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고독사 방지. 가족과 자주 연락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부담 주지 않되 존재를 알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전화. 규칙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인시킵니다. 85세에서 90세 마무리기. 이제 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둡니다. 요양원 대 재택 요양. 제 선택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재택 요양비 월 60만 원, 방문 요양 하루 6시간. 요양원비 월 200만 원. 차이가 3배입니다. 집에서 버티는 게 경제적입니다. 연명치료 여부도 결정합니다. 무의미한 연장 원하지 않습니다.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아들에게 전달. 재산 정리도 마칩니다. 유언장 작성. 아파트, 예금, 보험금 정리. 아들에게 명확히 전달. 갈등 없이 정리되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삽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제 실행입니다. 오늘 할 일. 건강검진 예약 전화 완료. 산책 30분. 오늘 저녁 할 것. 약 정리. 복용 시간표 만들기. 지금 할 것. 혈압약. 아침 8시. 당뇨약. 아침 8시. 저녁 6시. 심장약. 아침 8시. 저녁 6시. 관절약. 저녁 6시. 알람을 맞췄습니다. 아침 7시 50분 약 먹을 시간. 저녁 5시 50분 약 먹을 시간.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할 일. 국민연금 추납 상담 예약. 아들에게 전화 제 계획 공유. 집안 안전점검 문터. 조명. 욕실. 스마트폰 교실 첫 수업 참석 화요일. 이번 달 할 일. 실손보험 가입 상담. 복지관 프로그램 3개 신청. 스마트폰 교실 이미 신청. 건강운동 교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기.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현관. 3개월 이내. 새 습관, 정착. 매일 30분 걷기. 매주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매달 건강검진. 가족회의. 미래 계획 공유. 돌봄 방식 논의. 재산 정리 계획. 안전망 완성. 안부 전화 이미 신청. IoT 센서 알아보기. 응급 호출기 설치. 주택연금 디스 추납 결정. 추납하면 월 12만 원 증가 총 1200만 원 필요. 주택연금 하면 월 100만 원 추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 노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미래가 무섭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섭습니다. 병드는 게 무섭습니다. 가난해지는 게 무섭습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30분 걷기.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 지나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30분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뿌듯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들 약 정리. 30분 걷기. 작지만 시작입니다. 내일도 할 겁니다. 모레도 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당신도 저처럼 불안하신가요? 당신도 저처럼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노후는 원래 무서운 겁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노인 빈곤율 40.4%. 치매 관리 비용 연 2천만 원. 요양원비 월 250만 원. 고독사 연 3천 건. 이 숫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통계에 짓눌려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공포는 행동으로 이깁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깁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관계로 이깁니다. 저는 69세입니다. 아직 20년은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포 속에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며 살겠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늦었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함께 준비합시다. 함께 살아남읍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1,000만 명.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예약, 복지관 전화, 가족과 대화, 산책 30분. 뭐든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도 자식도 완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막막하지만 멈추지 맙시다. 함께 갑시다.